네, 안녕하세요. 미리 캔버스로 PPT 만들기 연수를 맡게 된 연수 강사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선생님들께 사전 평가를 좀 부탁드렸어요. 선생님들께 조금 더 유익한 연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들에 답하신 것들을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연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제가 현재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5분 정도는 이제 기본 기능, 그냥 그냥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고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이 5분 계셨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좀 사용을 하고 이걸로 필요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이 2분, 그리고 좀 자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2분이라서 제가 오늘 연수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익힐 수 있고 미리 캔버스를 조금 더 잘 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거는 기대하시는 미리 캔버스 연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한 5가지 정도에 되는 주제들을 선생님께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 중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수업 PPT 만들기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수업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 PPT 만들기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워크시트나 플래시카드, 그런 것들로 이제 학습지 만들기를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한 소개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썸네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우선 오늘 이것들을 이제 모든 시간 안에 이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PPT 만드는 거 먼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여유가 된다면 학습지를 만들거나, 또 기본 기능에 대한 소개는 이제 학습지를 만드는 중에도 저희가 익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익혀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 조금 더 이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캔바라는 홈페이지를 좀 또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미리 캔버스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플랫폼이지만, 캔바라는 것은 이제 미리 캔버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온 것이고, 이제 호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미리 캔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워크시트와 더 많은 플래시카드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좀 더 유용하시지 않을까. 보통 이제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과 연결된 낱말이라든지 그림과 연결된 단어의 뜻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플래시카드로 많이 만드시는데, 이 캔바를 활용하시면 이 플래시 카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선생님 이외에 이미 지금 미리 캔버스를 충분히 잘 사용하시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캔바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캔바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구경해 보시고 괜찮은 게 있다면 먼저 사용을 시작해 보시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캔바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수업은 이제 PPT 만드는 거, 수업 PPT 만드는 거 위주로, 그리고 그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걸로 연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여쭤봤던 질문으로는요, 원하시는 연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보통 이제 미리 캔버스나 이렇게 컴퓨터 관련 연수를 하면은 연수물을 보고 따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연수물을 보면서 같이
강사와 같이 이제 실습하는 걸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좀 더 여쭤봤는데, 이제 연수 중에 저랑 같이 예시안으로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PPT가 끝난 이후에는 과제 템플릿을 모두 공유해드리고, 그 템플릿을 가지고 제가 페이지 안에 넣어놓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1시간 동안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때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중간에 하시다가 조금 놓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후에 한 번 더 과제 템플릿으로 연습을 할 때 한 번 더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한 번 더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은요, 연수 주제에 원하시는 선택지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업 PPT 만들기나 학습지 만들기,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 선택지로 드렸었는데, 만약에 선택지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주제가 없었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연수 주제를 원하셨는지 알려달라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국제시민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PPT에서 미리 캔버스에서 저장을 하면 그 파일 안에서 글자를 조금 바꾸고 싶거나 수정하고 싶을 때 그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미리 캔버스와 관련된 질문들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국제시민과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제 안내 드리기가 좀 어렵고, 지금 미리 캔버스 PPT용으로 지금 질문 주신 사안들은 제가 뒤쪽 PPT에 이 자료를 넣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PPT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아래쪽에 PPT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PPT 옵션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통 그림으로 받기가 있고, 텍스트 편집 기능으로 받기가 있고, 모든 개별 요소 이미지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3개 중에 이제 특징들을 여기 연수에서 잘 들어보시고, 텍스트 자체를 조금 변경하고 싶다면 통 이미지보다는 개별 이미지와 요소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편집할 수 있는 유형으로 옵션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글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가 총 2시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얼만큼 원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총 5분 정도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해 주신 분이 많았고, 10분 혹은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 주세요. 조금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5분 정도 쉬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셔서 제가 5분 정도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 들었던 음악으로 조금 음악을 틀어서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조금 보내실 수 있도록,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시고 물도 한번 마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캔버스, 오늘 배워서 바로 쓰는 미리 캔버스 연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의 그 사전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리 캔버스 로 수업 PP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하기 전에 그 수업 전에 3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사전 조사 좀 꼭 참여해 달라. 그리고 2번째는 크롬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3번째는 미리 캔버스를 미리 가입해달라 라고 했었어요. 크롬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하고 로그인까지 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강사와 같이 실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요 화면과 똑같은 그 화면이 되도록 지금 실습하고 있는 컴퓨터로 크롬을 실행하시고, 그런 다음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으시고, 네, 로그인을 해주시고 저와 함께 실습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좀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로그인을 하시면요. 반갑습니다. 땡땡땡님 하고, 화면 오른쪽, 위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이 표시가 되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 시작하기와 템플릿 보러 가기가 있는데, 우선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그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크기를 설정하셔야 돼요. 크기를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화면 상단 왼쪽 화면 상단에 숫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숫자들을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크기의 템플릿들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크기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오늘 수업 주제인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 눌러주시고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파워포인트 사이즈의 크기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뭐 카드 뉴스나 뭐 상세 페이지, 웹 포스터, 유튜브, 팟빵, 뭐 인스타그램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문서 서식에 맞는 거, 인포그래픽, 뭐 아래쪽으로 가시면 뭐 스티커 크기도 있고 달력 크기도 있고 크기를 선생님이 원하시는 문서 작업마다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로그인하고 두 번째 단계는 크기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화면 상단 숫자 부분 누르시고 웹용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게요. 혹시 여력이 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네, 실습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 로그인 후에 화면 상단에 있는 숫자를 눌러서 템플릿 크기를 파워포인트 크기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2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2단계에서는 이제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파워포인트 말고 학습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시면 될까요? 네, 앞에서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학습지의 크기가 있다면 가장 위쪽에 자 모양 뒤쪽에 있는 직접 입력을 선택해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두 칸 정도 아래쪽에 있는 웹 포스터라고 해서 웹포스터 상에서 이제 학습지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 템플릿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나를 소개해요라던가 아니면 체험학습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제목을 바꾸시고 수업 주제에 따라서 학습지로 이미지도 좀 넣어주시고 아이들의 학년별 수준에 따라서 조금 학습지를 조금 더 수정해서 디자인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학습지를 구성하고 학습지를 만드시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웹포스터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학습지를 만드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문서 서식도 A4 용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문서 서식에 괜찮은 양식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습지를 구성하기를 원하신다.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A4 용지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내가 한번 템플릿 찾아보고 구성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이제 웹포스터에 있는 세로형으로 들어가서 가로형, 세로형이 있거든요. 가로형, 세로형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학습지들을 검색하셔가지고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로그인 했고 두 번째 단계로는 크기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거.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새로 그 크기를 설정하게 되면 빈 템플릿이 PPT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빈 PPT, 왼쪽 상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화면들을 참고하시면 뭐 화살표도 있고 또 쓰레기통 모양도 있고 플러스 모양도 있고 두 개가 종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빨간색 네모 칸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능들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인 모양은 사실 새로운 템플릿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플러스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모양 옆에 있는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사각형이 두 개 겹쳐져 있는 요 버튼의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지금 만들었던 템플릿과 똑같은 템플릿을 복사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복사.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또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은 복사를 이미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 더 이 페이지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복사를 많이 써요. 앞에 템플릿과 똑같은 템플릿 유형을 유지하면서 안에 내용을 좀 많이 바꾸는 쪽으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더하는 것도 많이, 플러스 모양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복사 모양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이제 화살표 모양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 모양은 지금 현재 이 템플릿의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의 위치를 뭐 중간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첫째 장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휴지통 같은 모양은 이제 이 템플릿이 더 이상 이제 흐름에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 그때는 이제 삭제를 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번씩 눌러보시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첫 번째 로그인을 했고요. 두 번째 크기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빈 템플릿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새로 템플릿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셔야 돼요. 템플릿을 선택하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가장 왼쪽에 보시면 뭐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 요소, 텍스트, 테마, 오디오, 동영상, 배경, 뭐 뒤쪽에는 제가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더 많은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템플릿을 누르셔야지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확인하신 후에 이게 그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좀 수업을 많이 하시고 교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제나 발표 혹은 학교 수업 교육 뭐 이런 카테고리를 찾아서 거기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들을 구경하셔도 되고,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특정 템플릿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템플릿을 누른 후에 돋보기를 사용하셔서 직접 뭐 수업이나 학교나 뭐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 예절 안내 미리 초등학교 또는 부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남색 배경에 노란색 웹페이지로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템플릿에서 학교 수업 교육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찾아서 온라인 수업 예절 안내라는 템플릿을 찾으셔도 되고, 또 아니라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돋보기를 사용해서 수업을 검색한 다음 온라인 수업 예절 안내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눌러서 준비한 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샘플로 이용할 템플릿을 선택하시면요. 화면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제 변경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초록색 창에 나와 있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템플릿이 지금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템플릿 6장을 내가 그대로 내 템플릿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수정해서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러오지 않고 다양한 템플릿 양식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1페이지 상단의 플러스 버튼, 우리가 아까 배웠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게 되죠? 네, 새로운 하얀색 페이지가 추가되게 돼요. 우선 새로운 하얀색 페이지를 추가하시고요. 추가된 페이지를 노란색 버튼이 나오게 선택을 하신 후에 기존 지금 템플릿에 X 보이시죠? 그 X를 눌러서 닫고 내가 원하는 템플릿 페이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내가 원하는 템플릿만 내가 새로 만든 새 페이지에 똑같이 옮길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시면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원하는 템플릿에 있는 구성들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다양한 템플릿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제가 그냥 안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고,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기본 기능을 익혀가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시니까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이 템플릿 전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수를 이어갈까 합니다. 자, 그럼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이제 글자 편집을 해볼 거예요. 텍스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하는 글자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빨간색 줄로 제가 그어 넣었죠. 온라인 수업 안내를 중국어 수업 안내로 바꾸고 미리 초등학교였는데 그 속에 이제 샛별 초등학교로 바꾸고 두 줄로 바꿔서 자간과 행간을 조금 조정해 놓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원하시는 글자에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시는 수업 안내로 이제 고쳐 보시고, 부제목 쪽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도 미리 초등학교가 아닌 샛별 초등학교로 한번 바꿔보시고, 6학년 4반이라고 하면 아마 행간 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두 개의 글씨가 아마 겹쳐서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셔야 되는데, 글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빨간색 상자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그곳을 누르셔야지만 자간과 행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눌러서 자간과 행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고, 또 글자 색이나 아니면 정렬이나 글자 크기, 글자체 같은 것도 조금 한 번씩 변경을 해보시면서 실습을 저와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 샘플 템플릿을 같이 한번 수정해 보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시라면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하고 계시는 그런 주제나 수업하고 계시는 언어들로 템플릿을 조금 글자 수정 위주로 조금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이미지 삽입입니다.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이제 수정하고 할 때는 수업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필요하고 그 이미지들을 미리 캔버스에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하기 위해서 템플릿 버튼을 이용을 했는데 템플릿 버튼 세 칸 아래쪽에 보시면 요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모여 있는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화면에도 이제 빨간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 그 요소를 누르시면 저렇게 돋보기 모양의 어떤 상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돋보기 모양에 커서를 놓고 내가 오늘 수업하려는 템플릿과 가장 유사한 그런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연관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입력할 텐데 제가 앞쪽에서 이제 중국어 수업 안내로 제 대제목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키워드로 잡은 것은 이제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와 관련된 그런 일러스트나 그런 아이콘을 넣어서 수업의 이미지와 맞게 템플릿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중국 국기를 들고 있는 요 양갈래 머리를 한 아이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제 템플릿에 넣어 보았는데요. 선생님들도 똑같이 저랑 핵심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으시고 템플릿에 한번 새로운 이미지들로 한번 수정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이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요소 자체가 프리미엄이라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그 이미지 옆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점 3개짜리 버튼이 같이 뜨게 돼요. 제가 화면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 점 3개를 누르면 옆에 팝업창처럼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그런 것들과 비슷한 요소를 찾아주는 그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프리미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키워드 자체가 위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손, 레드, 머리, 소녀, 언어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에는요, 미리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검색해서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요소를 찾아서 넣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가지,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에요.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업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선 오늘 수업에서는 우선 업로드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우선 요소,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검색했던 그대로 요소에서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회색 동그라미 안에 이제 프레임을 두 번째 줄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마치 액자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넣은 것과 같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를 프레임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프레임을 다 넣으셨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삽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삽입하는 방법은 업로드, 그룹 모양의 업로드 버튼을 먼저 누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기 업로드라고 해서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화면 왼쪽에 있는 저 업로드를 누르셔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내 파일 업로드라고 적힌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 선생님 컴퓨터 상에 있는 실습하고 계시는 컴퓨터 상에 저장된 이미지들 중에서 일부를 이 미리 캔버스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실습하고 계시는
그 컴퓨터에 적당한 이미지 파일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공유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제가 예시 파일로 2가지 정도를 보내드렸어요.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2번째 상자, 말풍선 상자를 클릭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공유 드라이브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미리 캔버스로 업로드를 하셔서 저희가 아까 요소에서 찾았던 프레임에 그 이미지들을 넣어보는 연습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과정이 길었었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그냥 기본적으로 삽입하는 것부터 먼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에 들어가서요. 중국어 안내라고 했으니까 중국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노란색 옷을 입은 저 여자아이도 있고, 뭐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도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 있는 모습, 뭐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빨간색 국기를 들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제 템플릿을 한번 꾸며볼게요. 선생님들은 저랑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시더라도 뭐 중국어 핵심 아니어도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게 찾으시는 이미지가 이렇게 왕관이 붙어 있으면서 워터마크가 찍힌다면 그 점 3개를 눌러서 비슷한 요소를 찾으신 다음에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보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진 파일들을 미리 캔버스로 불러와서 템플릿에 넣는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이미지 파일이 없으시다면 제가 공유드린 공유 드라이브에 링크를 활용하셔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미리 캔버스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에 가지고 계시다면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미리 캔버스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미리 캔버스에 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네, 혹시 중간에 제가 하는 그 순서를 조금 놓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놓친 거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1교시가 마무리되게 되면 제가 과제 템플릿을 드릴 거예요. 그 과제 템플릿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제가 기록해 놓아서 그것들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실습을 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수업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보통은 이제 글자를 수정하려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 이미지를 좀 수정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이 배경화면에 대한 수정이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은 색깔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버튼을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누르게 되면 팔레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팔레트에서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그것 보다도 내가 화면에 있는 어떤 색깔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스포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아래쪽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스포이드를 찍으셔서 화면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포이드를 저기 아이가 입고 있는 옷에 갖다 대면 배경 색깔을 아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색깔로 바꾸실 수 있고요. 또 뭐 부제목에 있는 하늘색으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스포이드를 저 부제목에 갖다 대고 누르면 배경을 그와 같은 색깔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배경 색깔은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안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포이드를 이용하셔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한번 해보시라 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템플릿의 배경색은 저랑 같은 걸 선택하셨다면 아마 남색일 거예요. 그 남색을 저와 같이 연한 보라색으로 바꿔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아이의 볼 색깔 분홍색이죠. 저 분홍색으로 좀 바꿔보셔도 되고, 또 원하시는 색이 있다면 그 원하시는 색으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한동안 이제 배경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은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배경을 꼭 바꾸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바꿔보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해당 색깔을 딱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색깔을 딱 찾아서 하면 통일감이 있고 좋은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포이드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통일감 있는 PPT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9번째 단계 요소 그룹 만들기와 그룹 해제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 만들기와 그룹 해제하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제 수정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편인데, 이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이 템플릿을 모두 다 지웠다가 다시 원하는 템플릿으로 채우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Shift를 누른 채 이제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시면 그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요. 그룹으로 묶이게 되면 한 번에 복사를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그룹으로 만들었다가 해제만 시켜도 원하는 요소를 금방 가져올 수 있고 금방 또 해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배경색까지 바꾼 제목 템플릿에 지금 뭐 연필 요소도 있고 말풍선 요소도 있고 이미지 요소도 있는데 요것들을 싹 지우고 이제 다른 내용들로 채우기 위해서 우선 그룹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누르시고 각 요소들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있는 것과 똑같이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하죠. 하늘색처럼 요소들이 그룹으로 묶인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예요. 이것들을 그대로 Ctrl C, Ctrl V 해서 옮길 수도 있고, 또 저 화면 왼쪽에 보이듯 자물쇠 모양 보이세요? 네,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둔 저 자물쇠 모양을 누르게 되면 잠기기도 하고 그 잠겼던 그룹들이 해제가 되면서 각각의 요소를 또 다시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원활하게 하시면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요, 차트를 삽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PPT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발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구성하는 그런 그래프라든지 수업 때 필요한 뭐 그래프, 도표, 도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삽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 기존의 파워포인트처럼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 이제 요소에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그 요소를 누르시고 이제 회색 동그라미 안에 아까 프레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회색 동그라미 안에 차트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네, 차트를 클릭하시면요. 저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제 가로막대도 있고, 또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세로막대, 그리고 뭐 원형, 또는 뭐 도넛형, 이렇게 그 그래프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로막대를 예시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이제 이 실습을 같이 하시고 계신다면, 저랑 똑같은 가로막대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모양의 막대를 하나 이제 불러 오셔가지고 요 PPT에 한번 삽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실습을 따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요소로 들어가셔서 차트 검색하시고 차트에서 뭐 원하시는 차트를 하나 파워포인트에 불러서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의 가로막대를 선택을 했는데 뭐 항목과 수와 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한다고 했잖아요. 차트도 똑같이 이미지라처럼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화면 왼쪽에 데이터 편집이라는 엑셀 모양의 파일이 뜹니다. 그쪽에 보면은 이제 A열에 이제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고 B열에 계열을 입력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수치들을 이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편집 테이블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을 열었을 때 여러 가지 여기 항목들에다가 이제 과일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계열 1을 뭐 과일을 선택한 사람의 수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넣어서 직접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대 차트를 이제 뭐 사과,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바꿨고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20, 40, 70 정도 그리고 계열도 선택한 사람의 수라고 해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차트를 조금 수정해 보았고요. 데이터 말고 이 그래프 자체, 차트 자체를 좀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가로막대 차트라고 하면서 화면 왼쪽에 또 이 차트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버튼들이 나오게 돼요. 뭐 투명도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지금 색상을 제가 빨간색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지금 변화를 시켰고 지금 타입이라고 해서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그 차트를 계속 변형을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뭐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고 원형 그래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글씨체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글씨 크기 그리고 범례 위치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지금 사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양으로 바꿔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원하시는 색깔이나 원하시는 지금 위치, 뭐 범례 이런 것들로 글씨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서 만져보시면 다음에 진짜 그래프를 넣어야 할 때 그게 어디 있었지 하고 헤매지 않으시고 한 번에 찾아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체나 뭐 글자 색, 뭐 글자 크기, 차트 색상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변경을 해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차트가 아니라 표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거예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기본적인 표 이외에도 이제 아이들의 시간표라든지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표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템플릿으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 스타일의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기본 스타일의 표를 가지고 제가 아까 편집했던 차트에 있는 내용을 표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이 표를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표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 왼쪽에 이 표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툴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뭐 정렬과 순서는 물론이고 행과 열의 개수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불투명도라든지 셀 배경색을 뭘로 할 건지 셀 테두리를 진하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안쪽만 진하게 할 건지 바깥쪽만 두껍게 할 건지 보이지 않도록 할 건지 뭐 선 두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표 편집 테이블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그 기본 테이블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고 표를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이제 열과 행을 맞춰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데이터들을 넣고, 셀 배경도 제가 이제 설정했던 차트 색깔과 똑같이 한번 맞춰줬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테두리가 좀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테두리는 전체 테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그 표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한 번씩 만져보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자유롭게 지금 이때까지 그 실습을 해오시면서 지금 차트와 유사하게 표를 한번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다 하셨을까요? 네, 혹시 연수 뭐 속도가 조금 빠르다거나 뭐 좀 너무 느리다거나 하시면 채팅창 이용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네, 마이크 켜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표 편집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왼쪽에 그 표를 더블 클릭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셀을 우리가 편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셀 옆에 손 모양, 하얀색 손 모양 장갑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모양이 나올 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셀 합치기라든지 열과 행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열과 행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행 간격의 맞추기, 열 간격의 맞추기라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사용하셨던 것처럼 표를 자유자재로 조금 수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정 셀을 이제 선택한 후에 간격 맞춤이나 그런 셀 합치기와 같은 그런 옵션 창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표를 조금 원활하게 수정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표 전체를 이제 클릭을 해서 표 전체에 해당하는 수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셀 하나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셀 하나를 내가 좀 강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셀을 좀 합치고 싶다거나 간격을 맞추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창을 어떻게 열면 되는지 한번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다운로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사전조사에서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PPT 다운로드 시 이제 편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선생님께서는 통 이미지 편집으로 아마 다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PT 같은 경우는 PPT 옵션을 잘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이제 딱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웹용, 인쇄용, 동영상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웹용으로 해서 인쇄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수업 PPT는 교실에 있는 화면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용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PPT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PPT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아래쪽에 이제 중요한 게 PPT 옵션인데, 이 옵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별 요소 이미지화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통 이미지, 세 번째는 텍스트 편집 가능이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개별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 요소 이미지화 같은 경우에는 개별 요소가 다 살아서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편집도 다 가능하시고 뭐 이미지도 지울 수 있고 다 가능하신데,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캔버스에 있는 저작권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하고, 두 번째, 통 이미지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 하나가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선생님처럼 그 안에서 편집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편집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통 이미지가 아니라 개별 요소 이미지화나 혹은 텍스트 편집 가능 이미지화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이제 바로바로 글씨 정도는 이제 수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텍스트 편집 가능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내에서 편집이 가능해요. 한데 미리 캔버스에서 사용한 폰트, 여러 미리 캔버스에서만 줄 수 있는 폰트가 있단 말이죠. 그 폰트가 없다면 다른 폰트로 이제 대체가 돼서 내가 디자인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가장 많이 다운을 받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편집도 되고 그런 글자체 같은 것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너무 이제 번거롭고 너무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뭐 편집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 뭐 통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만 편집 가능한 걸로 다운받으셔도 네,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보시면 제가 PPT에는 모두 정리를 해드렸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아실 수 있도록 표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제가 이제 표 넣는 거 그 앞서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만 이제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PPT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로 이제 지금 PPT 옵션들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나중에 이제 인셈을 보시면서, 연습을 보시면서 혼자 실습하실 때 요런 것들이 조금 달랐지라고 체크하시면서 네, 한 번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다운받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템플릿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요 템플릿 공유하는 방법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과제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과제라고 했고, 이제 그 제목도 좀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제목도 조금 행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겹쳐있는 상태인데, 요 지금 템플릿을 제가 공유해드리는 방법을 잘 익히셨다가 지금 바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과제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 템플릿을 공유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업 공간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애써서 만드신 템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템플릿들을 이제 혼자 사용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시는 다른 교과 선생님이나 다른 언어 선생님들과 이 템플릿을 이제 공유를 하시면 그 선생님도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수업 내용으로 구성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 정도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 공간에서 내가 만든 디자인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처럼 점 3개가 있는 동그라미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동그라미를 누르면 이제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선생님 사본을 만드시겠냐, 복사본을 만드시겠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공유하겠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 인쇄물 제작을 의뢰할까요? 아니면 휴지통에 갖다 버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어떤 팝업창이 뜨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공유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웹 게시 및 공유라는 창이 뜨면서 디자인 문서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 문서 공개를 하셔야지만 다른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템플릿을 공유받으셨을 때 구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셔서 선생님의 템플릿으로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문서 공개를 활성화하시면 아마 링크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 링크를 복사 누르시고, 그러면 내 컴퓨터는 지금 이 템플릿을 공유하기 위한 링크가 복사되어 있어요. 그 링크를 어디에 갖다 붙이시냐라고 하시면 선생님, 공유받으시는 선생님께서 이 링크를 받아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미리캔버스 위 주소 창에 이 링크를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웹페이지가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슬라이드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공유를 하죠? 이렇게 보이는데요? 라고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템플릿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의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똑같은 요소를 못 찾아서 저는 이제 갈색 모양의 동그라미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아마 하얀색 모양의 아마 플러스 원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누르시면은 댓글, 좋아요, 공유, 슬라이드쇼, 편집하기, 복제하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편집을 하시면 원래 이 템플릿을 만들었던 선생님의 템플릿까지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복제하기를 눌러서 선생님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복사본에다가 내 수업 내용으로 이제 수정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시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플러스 모양 먼저 찾으신 다음에 복제하기 누르셔서 공유 받으신 다음에 이제 여시면 아마 제 템플릿이 모두 복사가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복사를
하시고 충분히 그 수정하실 수 있도록 아마 템플릿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 템플릿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과제를 안내 드릴 텐데요. 화살표 옆에 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페이지라는 곳에는 연두색 불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가시면 그 연두색 불을 딱 누르시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여러 가지 기능을 녹여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실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1번 참샘스쿨을 한민족복지재단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과제를 하시려면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참샘스쿨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네, 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편집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뭐로 고쳐야 돼요? 한민족복지재단으로 고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가 끝이 났죠. 자,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면 제목을 담당 선생님 언어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할 때는 중국어 수업 안내라고 했는데 중국어가 아니어도 좋고 뭐 베트남어, 몽골어 아니면 국어, 수학, 사회, 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이 담당하시는 언어나 담당하시는 교과로 바꿔주시고 요소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검색하시는데 만약에 뭐 수학 수업 안내라고 바꾸셨다면 지금 중국인으로 검색해서 들어간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우고 이제 수학이나 뭐 수학 수업이나 뭐 그런 것들로 바꿔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좀 넣어달라 이런 과제였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샛별초등학교 6학년 4반의 글자 조정을 해서 행간을 1.1로 변경해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소에 들어가서 글자를 편집하실 때 글자 조정이라는 거를 일부러 켜셔서 행간 조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요소를 넣었고요. 배경색 저희가 바꾸는 거 아까 수업 때 진행을 했었죠. 배경색 바꾸는 거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있다고 했죠. 템플릿 누르면 색깔 탭 누르면 여러 가지 색깔을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깔로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고 스포이드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 추출해서 바꾸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에서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제는 1페이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총 5페이지에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의 과제들을 모두 넣어 놓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오늘 배웠던 기능들을 확인해 보시고 또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PPT 마지막에는 제 연락처를 넣어 놓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과제를 하시다가도 좀 막히시는 부분이 있고, 오늘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수는 들었지만, 과제, 실습물을 하다 보면 막히시는 부분이 이제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마땅히 좀 요것들을 물어보고 좀 도움을 받을 때가 없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연락처를 남겨놓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제 제가 링크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걸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접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동일하게 채팅창에 들어가서 요 과제 안내를 링크로 선생님들이 확인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면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말풍선 모양, 말풍선 모양을 누르시면 채팅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아까 제가 이미지 드리면서 구글 드라이브 드렸잖아요. 그 구글 드라이브 드린 거기에 똑같이 제가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더 보내드릴 거고요. 아까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드라이브 링크를 못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 번 더 링크를 공유를 드릴게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파일 다운 받으신 다음에 활용하셔도 되고 이미지 파일을 다 다운 받으신 선생님
선생님이시라 하시더라도 거기에 제가 오늘 연수물을 다 넣어 놓았거든요. 그 연수물을 들어가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습을 하실 때 혹시 막히시는 부분은 연수물을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는 각 페이지마다 있으실 거고요. 페이지를 누르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해요. 5분에서 한 8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좀 마시시라고 제가 이제 음악으로 틀어드리고 음악이 끝나면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쉬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요. 링크 받으셔가지고 그 링크 지금 공유된 거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 복제하는 것까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좀 꽤 길었기 때문에 자, 제가 링크를 공유를 드리면요. 그 링크를 복사하셔서 복사하셔서 선생님 미리 캔버스 로그인한 그 미리 캔버스 주소창에다가 제가 드린 링크를 삽입을 하시고요. 삽입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아마 슬라이드로 제가 공유드린 과제 템플릿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 공유가 바로 되냐? 안 되겠죠? 아래쪽에 플러스 모양의 원 모양을 찾으셔서 누르신 다음에 그걸 누르시면 이제 댓글, 좋아요, 공유, 슬라이드쇼, 편집하기, 복제하기라는 팝업 창이 뜰 테고 편집하기 누르시면은 원래 제가 공유 드렸던 그 페이지를 수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복제하기로 누르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복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각 과제들이 선생님들한테 가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제를 페이지를 확인하셔서 하나씩 진행을 해보시고 다시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선생님들 의견을 모두 이제 수합을 해서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템플릿 1번부터 15번까지 16번이었나요? 16번까지 차례로 하시면은 제가 과제로 드렸던 부분들은 무단히 어려움 없이 아마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쉬는 시간 활용해서 제가 질문을 좀 받고요.